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첫 소식. 어제 서울을 화들짝 놀라게 했던 긴급 재난 문자 오발령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어제 문자 메시지 받았습니까? 예, 저도 어제 제가 평소 쓰는 알람보다 더 크게 좀 사이렌 소리 같은 게 울리면서 그 소리 엄청 크게 났어요. 이런 문자는 처음 받아봐서 상당히 놀랐고요. 네. 그 내용도 잠결에 봤는데 뭐 경계 경보, 대피 준비 대피까지 나왔어요. 예, 피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네. 좀 놀랐습니다. 자, 이게 시간상 보니까 오전 6시 41분에 일부 지역에서는 경계 사이렌 돌렸다고 하고요. 저희도 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긴급하게 속보도 전했는데 또 한 20분 지난 이후에는 이게 오발령이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한번 다시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우선은 어제 6시 41분에 재난 문자가 보내진 이후에요. 네. 20분 뒤에 오전 7시 3분에 행정안전부는 이제 서울시에서 보낸 경계 경보는 오발령 상황임을 알려드린다 라면서 또 한 번 문자가 왔고요. 예. 이제 서울시에서는 7시 25분에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 경계 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다시 또 날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경계 경보를 발령하니까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오발령이라고 안내한 다음에 다시 서울시가 경계 경보 해제까지 정말 당국이 엇박자를 계속 내는 모양새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하고 서울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해서요. 네. 행안부는 이제 오전 8시에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공지를 하면서 이제 서울시가 오발송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이제 반면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오전 6시 30분에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 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 방송을 보냈다면서 입장이 좀 엇갈렸는데요. 이제 서울 지역은 경계 경보 미수신 지역이기 때문에 오발령이라고 판단한 행안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자체 판단. 그래서일까요? 오세훈 시장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경계 경보 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오발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발령 아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예, 우선은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는 다르게요. 네.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측면이 있다는 취지고요. 이와 함께 이제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요.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경보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가다듬으면서 정부와 협조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오발령 부분도 이게 문제가 되지만 재난 문자가 늦은 부분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북한 그 발사체는 6시 29분에 알려졌는데 재난 문자는 12분 뒤인 6시 41분에 왔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행안부하고 서울시도 엇박자 내는 것도 그렇고 실제 상황에서는 뭐 1분 1초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긴급 상황을 그렇죠. 전제하는 것이고 이제 그 1분 1초라는 것이 골든 타임으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나 서울시가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에서 이제 집권을 했기 네. 때문에 같은 정부 여당이고 입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현재 지금 공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업무 협의가 조금은 부실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본도 지금 대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본은요 1분 만에 재난 문자가 왔어요. 예, 일본 정부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요. 오키나와현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아침 6시 30분에 경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대피 내용하고 무슨 핵심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일본은 지금 상세하게 좀 안내하는 모습이에요. 북한이 쏜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대피하라 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대피 얘기만 나오고
구체적 내용은 없거든요. 서울 시민 반응은 어때요? 예, 우선은 아침 출근길에 요란한 알람이 울려가지고 이제 문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지는 했는데 네. 어떤 이유로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된 것인지 또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문자를 받아들었는데 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 많았고요. 그렇죠. 어떤 시민은 단 20분 만에 정부의 행정력의 밑바닥을 경험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대피 문자를 더 빨리 받는 것이 말이 되냐? 일본 재난 문자에는 필수 내용이 다 들어 있었는데 우리 쪽은 왜 이렇게 내용이 부실하냐라는 아하.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때도 재난 안전 시스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많은 질타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 안전 관련해서 안일한 대응이 보이고 있어요. 아마 이 오발령 사태 관련해서 좀 명확한 책임이나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요. 어제 서울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공개적인 사과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의 입장대로 이것이 서울시가 오발령을 낸 것인지 아니면은 행안부와 서울시 사이에 소통의 혼선으로 인한 실수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편 외국인들 반응이 화제가 됩니다. 아마 외국인들 긴급 재난 문자에 아마 멘붕에 빠진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인들한테 급하게 연락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 부분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인터넷에서 반응이 오는 건데요. 네. 뭐 프랑스 친구가 뭐 바로 전화가 왔다라는 글도 있고, 뭐 이제 아침에 운동 가는 주민들이 이제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외국인들 대피하는 봤을 분들에 때는 대피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조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온도차가 있으면서 예. 많은 의아한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떤 정부의 반응이나 정부의 문자 같은 거를 메시지를 믿으니까 당연히 대피를 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뭐 대피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외국인에 비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또 국민들은 또 동요하지 않는 모습도 있던 것 같아요. 그냥 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아침잠이 상당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뭐냐 아침잠을 깨웠다 이러면서 네. 많은 입장을 밝히셨는데 사실 이게 좀 안전불감증일 수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뭐 과거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라면 사재기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로 그냥 인식하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전불감증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이 보면 전쟁 나도 출근은 해야 된다. 지각하면 안 된다. 이런 좀 마인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분단된 국가잖아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어제 안전 문자를 받고 예, 포털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했는데 똑같네요. 예, 네. 하나는 이제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제가 다른 포털 사이트를 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저도 다시 좀 잤습니다.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뭐 전쟁 나도 방송국에 있으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대피할 생각은 저는 없었어요. 근데 포털로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는 글자가 떠가지고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한편 북한 발사체 결국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의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예,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에서는 이제 결함을 조사하고 이제 부분 시험을 거쳐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북한이 앞서 발사 시점을 밝힌 대로 6월 11일 이내에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3부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국회 모습을 드러낸 김남국 의원 소식입니다. 자, 얼마 만에 국회에 출석한 겁니까? 예, 코인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이요. 31일에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네. 김 의원이 국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약 17일 만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은 오전부터 내내 의원실 문을 잠근 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는데요. 오후에는 의원실 밖으로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김 의원은 윤리특위나 윤리심사 자문위에 출석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아하.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가평교소에 근황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또 최근에는 지역구 사무실에 얼굴이 찍힌 모습이 있었죠. 자맹을 이제 깬 이유가 윤리특위 징계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의원직 자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하겠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윤리특위에 출석해서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윤리특위에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공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TF 어제 업비트 대상으로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 추가로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를 불러가지고요. 어제 김 의원의 그런 자금 세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요.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금 세탁이 좀 의심된다. 비정상 거래로 보인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아마 김 의원은 앞서 지난 대선 전후로 거액의 위믹스와 클레이페이를 마블엑스로 바꿔가지고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는데요. 김 의원이 지난해 두 코인을 빗썸이나 업비트, 클립순으로 순차 이동을 시킨 다음에 클레이 수합에서 마블엑스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관심사는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아마 좀 신속한 결정을 내야 되겠다 이런 여야 한 목소리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징계 속도 낼 수 있을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예. 국회법 163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경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 회의에서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네. 제명 이렇게 있습니다. 제명. 근데 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름대로 좀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명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제적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명 결정이 나면 이거 법원에다가 제소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결정인데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요건이 상당히 네. 강화돼 있기 때문에 제적 3분의 2 이상이 그러니까 찬성을 해야 300명 합니다. 중에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기 다 때문에 찬성해야 이게 되고. 의결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WBC 야구 대표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3월 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있었는데 당시 이 대회 참가했던 대표팀 선수 일부가 경기 앞두고 음주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예, 일부 유튜브 매체가 보도를 네. 했는데요. 이제 WBC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본선 1라운드가 열린 일본 도쿄에서 대회 기간에 유흥업소를 찾았다. 그래서 이제 음주를 했다. 뭐 이런 논란인데요. 선수들의 이제 포지션하고 유형을 특정 지어가지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음주하고 경기를 치렀다. 그때 우리가 뭐 떨어졌던 기억이 나긴 한데 뭐 이겼어도 뭐 그렇지만 졌으면 문제 아닌가요? 술 먹고 경기하러 갔다고요? 예, 근데 이제 국가대표 어제 경기? 어제 KBO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밝힌 결과에는 뭐 전날 마신 건 아니다. 근데 음주 사실은 또 인정하고 이래서 술 먹은 조금 거 더 맞고. 예, 확인은 필요한데요. 예. 어찌됐든 간에 일본전 전날이 이제 뭐 9일에도 이건 음주를 한 것으로 보도는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논란이 된 것인데 이제 결과는요. 대표팀은 호주에게 7대8로 졌고 일본에게도 4대13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뭐 시간은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에서 중요한 게임 두 게임은 이제 완패를 했던 상황이고 뭐 그 이후에 2승은 하긴 했지만 결국은 조3위로 탈락했었습니다. 결국 컨디션 조절 실패한 거 아니냐. 투수가 전날이나 전전날 술 마시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국제 대회고 국내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좀 책임감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의 소지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상 파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KBO가 사실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 음주 행위 처벌합니까? 근데 지목된 선수들은 규정이 있어요? 예, 근데 술자리를 가진 건 맞지만 이제 휴식일이었다, 간단한 그렇죠. 술자리였다라고 해명은 했는데요. KBO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관련해서 처벌 규정은 없는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징계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뭐 술을 마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 경기 앞두고 마신다. 그것을 좀 납득하기는 어려울 거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자 이렇게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시즌 지금 진행 중인데 야구 사랑하는 팬들 위해서라도 이런 일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킹스맨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칩니다.